사천시 동서동 해역에 바다 목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시는 오는 2027년까지 이 해역을 수산생물들이 모여드는 서식지를 만들어 해양 생태계를 살리고 어족 자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때 주민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는 듯했던 진주시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달부터 건축 설계 공모와 함께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설명회 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청 지역의 전통 문화 중 하나인 무명 배짜기가 전수자를 찾지 못해 점차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배짜기 보존회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남도 무형유산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짚라인 구조물 기울어짐 사고로 운영이 중단된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 짚라인. 이후 관광 수요가 줄어들며 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짚라인 문제 해결이 절실해 보입니다. 새로 당선된 서부경남 각 시군의회 후반기 의장을 스튜디오에서 만나봅니다. 연속대담 마지막 시간, 하동군의회 강대선 의장을 초청해 하동 지역 현황과 의회의 역할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바닷속에도 목장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물고기들의 서식처는 물론 산란을 위해 마련된 장소인데요. 사천시가 어족 자원을 늘리기 위해 동서동 해역에 바다 목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나섰습니다. 연중기획 바다가 경쟁력이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삼천포항에서 출발한 배가 10분 정도 질주하자 신수도가 나타납니다. 섬에서 1km가량 떨어진 바다에 떠있는 대형 바지선. 굴삭기 2대가 쉴 틈 없이 무언가를 빠뜨립니다. 커다란 바위가 떨어질 때마다 물기둥이 솟아오릅니다. 현재 지금 바다에 자연석을 투하해서 해저면에 인공적인 자연 안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바다목장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바다목장은 인공적으로 만든 수산생물의 서식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20억 원. 지난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매년 4억 원을 투입해 수산생물들이 모여드는 서식지를 만들어 해양 생태계를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업지는 최적지를 조사한 끝에 동서동 해역이 선정됐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인 안반 조성을 위해 17m 안팎의 수심으로 투하된 자연석은 무려 2,000톤에 이릅니다. 수산종자 방류도 이뤄졌습니다. 올해 방류하기로 한 어종은 어민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볼락. 무게 약 1톤, 23만여 마리 규모입니다. 시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수산종자 방류 사업을 진행했는데 어촌계의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풍족한 수산 자원은 곧 어민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류들의 서식지가 조성이 되고 어족 자원이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사업으로 어민들 소득 증대가 크게 기여될 것으로. 오는 10월 인공 어초를 심으면 바다목장이 완성됩니다. 시는 바다목장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성지 주변 폐어구 수거와 목장 조성 효과 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동서동 해역이 앞으로 어자원이 모이는 소중한 바닷속 공간으로 탈바꿈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노후화된 진양호 동물원이 확대 이전된다는 소식 얼마 전 저희 뉴스에서 전해드렸었죠. 해당 부지엔 주민 반대가 극심했던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도 함께 추진되고 있는데요. 최근 잠잠한 듯 보였던 주민과 행정 간 갈등이 다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에 비해 반려동물 놀이터나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부족한 서부경남. 진주시는 지난 2021년 확대 이전되는 진양호 동물원 인근에 애견 카페와 입양 대기 공간, 치료실 등이 갖춰진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민들은 수질 오염 등에 대한 우려, 그리고 토지 보상 당시엔 언급조차 없던 센터 건립 계획을 뒤늦게 통보받았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었습니다.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부지입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소음과 악취, 환경 오염 등을 우려 중입니다. 주민과 행정 간 갈등 장기화로 지난 1년 동안 표류 상태에 있어 보였던 해당 사업.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심의 의결과 전환도비 추가 확보 등이 마무리된 뒤 현재는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센터 내 건물 2동 가운데 동물보호센터의 위치 변경과 함께 얼마 전 진주시에서 다시 인근 주민들을 접촉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부턴 건축 설계 공모와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설명회 등을 계획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소음과 악취 등 각종 우려를 불식고자 센터 내 보호 대상 동물은
입양 가능한 소형견 위주로 유기동물 보호소와 이원화해 운영할 방침. 센터 준공 목표일은 오는 2026년 6월쯤입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사업 반대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일부 한 2, 30마리만 옮겨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역 자체가 드럼으로 인해 가지고 삶의 터전 자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할 겁니다. 그리고 동네 어른들도 눈 감기 전에는 절대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합니다. 앞서 행정 불신으로까지 번졌던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주민과 행정 간 원활한 소통이 다시 한번 최우선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목화에서 실을 뽑아 무명을 짜는 무명 배짜기는 산청 지역 전통 문화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목화 산업 쇠퇴 등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잃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이에 보존회에서는 도무형유산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씨를 빼낸 목화를 소마를 통해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를 책상에 놓고 비비듯 말아 고치를 만든 뒤 물레질을 시작하자 기다란 실이 뽑힙니다. 아직 마무리 과정인 배틀 작업까지 갈 길이 멀지만 노동요와 함께하니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목화에서 실을 뽑아 무명을 짜는 무명 배짜기 과정입니다. 문익점 선생이 원나라에서 가져온 씨를 심은 것을 계기로 한반도에서는 산청군 단성면에서 처음 재배된 것으로 알려진 목화. 이를 활용해 과거에는 집집마다 배짜기를 했었지만 현재는 20명의 보존회 단원 정도만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래식 수공업으로 생산 과정이 힘들고 합성 섬유 개발로 목화 산업 전반이 쇠퇴하며 수익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수 희망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배우는 사람이 말하자면 돈을 안 준 게네. 일을 놓고 여기 와서 이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단원들의 나이는 40대 1명을 제외하고 60대에서 90대로 모두 고령. 이들이 세상을 떠나면 산청 무명 배짜기는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보존회는 도무형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전문가 조사를 마쳤습니다. 여러 과정을 통과해 만약 최종 지정될 경우 전수 활동 경비와 행사 진행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화재가 돼야만이 우리가 또 새로 해서 전통을 개성하고 전수자들을 또 우리가 모집을 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서만 이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산청군에서도 보존회가 주관하는 문화축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봄과 가을이면 토요일마다 재현 행사를 진행하며 전통 문화를 알리고 있는 단원들. 사라질 위기에 놓인 산청 무명 배짜기의 가치가 인정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지난 2021년 지리산 천왕봉 인근 바위에서 발견된 석각이 일제에 대항하는 의병의 염원이 새겨진 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기초조사를 진행한 공단 연구진은 번역 작업을 통해 해당 석각의 글은 구한말 문인 무키가 지은 것으로 1924년 새겨졌다고 전했습니다. 석각에는 일제를 물리쳐 밝고 빛나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갈망과 나라를 빼앗긴 울분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동군 구 축지초등학교 부지에 국공립 하동악양 어린이집이 개원했습니다. 13일 열린 개원식에는 하승철 하동군수를 비롯해 김구현 도의원, 하동군 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하동악양 어린이집은 군비 2억 원 등 총 8억 원을 투입해 최대 24명의 원아를 수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동군은 공립 옥종 어린이집도 개원을 앞두고 있다며 낳기만 하면 키워주는 하동, 아이 키우기 좋은 하동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이 13일 남해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먹거리 개발과 시설 현대화, 시장 홍보 사업 등의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창생 플랫폼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군은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면밀하게 살펴 고유의 전통시장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김정우 씨 논에서 올해 사천 지역 첫 벼가 수확됐습니다. 12일 수확된 벼는 지난 5월 모내기한 극조 생종 해담쌀벼로 총 33톤입니다. 사천시는 8월 하순부터 조원벼, 해품벼 등의 수확이 이어지면 추석 전 햅쌀 공급이 원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4) 진주 문화유산 야행 개막식이 15일 저녁 7시 30분 진주성 중형특설무대에서 열립니다. 2022년 쇠미록, 지난해 선무공신 교서에 이어 진주성도의 스토리로 열리는 올해 진주문화유산 야행은 특히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와 연계해 다채로운 야간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야행의 핵심 테마인 팔야는 야경과 야로, 야사 등으로 구성돼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매일 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2024 진주 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발족을 알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조직위는 13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는 최근 5년 평균 3천억 원 이상의 남는 예산이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지원, 녹색도시 진주 등 시민의 삶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 참여에 비해 최종 실행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심의회의와 주민투표의 양과 질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함양군이 지난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오르고 함양 추진단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각 세부 사업별 추진 계획 보고와 오르고 함양 추진 상황 점검, 향후 계획 공유 등이 이뤄졌습니다. 군은 생활인구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 내 명산을 활용한 산악완 등 인증사업 오르고 함양을 준비 중이며 관계부서 간 추진 상황 공유 및 점검, 협업사항 조정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복권 결정으로 2027년 12월까지 제한됐던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이 회복됩니다. 김 전 지사는 개인 SNS를 통해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구조물 기울어짐 사고로 운영이 중단된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 짚라인. 이후 관광 수요가 줄어들며 지역 상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간 함양 곽영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곽영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제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대봉산 휴양밸리 짚라인 기울어짐 현상이 지난 2월 처음 발견된 이후 짚라인 전 구간은 여전히 잠정 폐쇄 중입니다. 관광 수요가 많은 여름 휴가철을 맞았음에도 상황은 진전되지 않아 인근 상인들의 한숨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내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전년 대비 매출이 절반 이상 하락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대봉산 짚라인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속적으로 방문객이 감소하여 최근에는 지역민을 제외하면 외지인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근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7월에서 8월 펜션 최고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숙박하는 사람들이 지난해에 비해 많이 줄었다.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짚라인 문제의 빠른 해결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고 발생 이후에는 어떤 조치들이 이뤄졌을까요? 네, 함양군은 안전점검 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해당 타워의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당초 대봉산 휴양밸리 짚라인 기초 설계 도면에는 용접이 없는 단일 구조물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4년 전 공사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용접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또한 기초 구조물을 형성하는 앵커볼트 공사에서도 작업자들이 임의로 볼트 구멍을 넓히는 영상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함양군은 지난 4월 대한산업안전협회와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1에서 7타워 중 사고가 발생한
1타워를 제외한 5코스 구간 운영을 시사했지만 시민단체 등이 기상 악화에 대한 대응 설계 자체가 없다는 것은 설계상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여 운영이 취소됐습니다. 이후 5개월간 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전년 대비 관광객마저 감소하면서 인근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짚라인 5코스의 경우 올 하반기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었던 나머지 구간은 내부적인 검토를 마친 후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곽영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에만 16만 명이 다녀가며 지역 상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대봉산 휴양밸리. 시설 안전을 둘러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부 경남 GP지기였습니다. 저희 서경방송에서는 서부경남 각 시군의회 후반기 의장을 초대해 당선 소감과 향후 계획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9대 하동군의회 강대선 의장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의장님 제9대 하동군의회 의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저희 대담에 앞서서 먼저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내의 국민 여러분, 제9대 후반기 하동군의회 의장 강대선입니다. 먼저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과 하동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현장 중심으로 항상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같이 하겠습니다. 예, 초선 의원이시지만 또 전반기에는 산업건설위원장을 또 이제 후반기에는 의장으로서 정말 큰 역할을 맡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의회 어떻게 만들 계획이신가요? 예, 의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국민의 복지와 삶을 챙기는 데 더욱 집중하며 국민들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또 하동군과의 관계에 대한 지적이 또 있습니다. 견제와 감시 기능을 넘어서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가요? 예, 염려와 우려 섞인 말들을 듣습니다. 예. 서로의 부족함은 서로의 탓이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의무, 즉 서로의 의지이자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소통의 중요성을 느끼며 좀 더 서로에게 가깝게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옳은 방향의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면 의회와 집행부와는 이견이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오직 국민만을 위한 존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하동군에는 산적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보건의료원, 산단 등 다양할 텐데요. 앞으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런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실지, 그리고 또 의장님 임기 동안에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죠. 예, 정말 중요한 과제들인데요. 예. 보건의료원은 우리에겐 정말 아픈 손가락입니다. 세심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수렴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동군은 앞서 갈사산단 유치 실패로 큰 아픔과 아울러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동군 발전과 하동군의 지도를 바꿈에 있어 제일 급선무는 산단 정상화라 봅니다. 건전한 시행사를 선정해서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군과 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네. 임기 동안 하고 싶은 일을 질문하셨는데요. 예.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만 하나를 꼽으라면 평소 지역 어르신들께 경로 호친을 몸소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예.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3대 이상이 같이 살면 그에 대한 혜택으로 경제적 지원 내지 보조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네, 의장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동군민 여러분, 초심을
끝까지 잃지 않는 의회, 오로지 하동 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키듯 더 낮고 겸손하게, 더 세심하고 촘촘하게 민생을 챙겨서 국민들께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하동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경방송 시청자 여러분, 항상 웃음 잃지 마시고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동군 의회가 후반기 새 출발점에 나섰습니다. 올바른 견제와 협치를 통해 군민들을 대변하는 기관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는데요. 한편 여름철 고온이 계속되면서 가축의 체온 상승으로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축사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송풍팬을 가동해 체감 온도를 낮춰주고 환기팬은 주기적으로 청소해 가동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급수량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모두 맑은 하늘 보이며 무더운 날씨 계속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 23도, 남해 2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2도에서 3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겠습니다. 오후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 지역이 많은데요. 서울과 세종, 광주는 소나기가, 제주는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7도, 세종 24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2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새물, 만조 시각은 오후 4시 39분, 간조 시각은 밤 10시 59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5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오후에는 하늘이 다소 흐리겠고 이후부터는 주말까지 계속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종일 흐리겠는데요. 고온다습한 날씨는 계속되고 있어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건강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